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소리 잘 들리죠? 어, 중간고사 아직 안 끝난 사람도 있어요? 다 끝났죠? 시험 얘기를 왜 하시냐 이러면서 쳐다보는 것 같은데. 자, 오늘은 제가 준비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준비한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이에요. AI 시화에 대한 리뷰를 하는 시간입니다.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이 패들렛에 올려준 AI 시화들을 하나씩 보면서 서로 의견을 이야기해보고 그 시화를 만든 그 당사자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는 그런 순서대로 할 건데요. 앞에 가장 최근에 올려준 순서대로 오래전에 올린 순서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제출한 과제 그림은 제가 한 번씩은 다 봤고, 여러분이 쓴 글들 있잖아요. 어떻게 AI와 대화를 하면서 작품을 도출했는가, 그 양식에 써준 내용들을 읽고 있는 중인데, 다는 못 읽었지만, 개개인별로 이 경험을 통해서 얻는 것들, 그리고 느낀 점들이 편차가 되게 크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어떤 사람은 이 과정이 엄청나게 의미가 깊었다. 그리고 영감을 많이 얻게 되었다. 그림에 대한 얘기라기보다는 AI를 통해서 어떻게 문학 작품을 해석하고 거기에서 의미를 내가 얘와 함께 찾아 나가는가에 대한 영감인 것 같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여전히 인간을 따라오려면 멀었다. 특히 내가 시키는 걸 제대로 못하더라. 이걸 그려달라고 했는데 말귀를 너무 못 알아먹더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좀 AI가 대단하다고 들었는데 아직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이런 식의 느낌을 써주는 사람들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어떠한 그림, 수준 높은 그림을 도출해내느냐 아니냐 보다는 이 과정에서 무엇을 얻게 되었는가, 이 과정에 미학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AI가 사실은 정말 하루하루 양상이 달라지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진화가 됐든 뭐라고 표현하든 어쨌든 변화가 있는 것만은 확실한 것 같은데 어느 분야, 특정 분야에서는 이미 인간의 인지 능력 최상위 인간 집단의 거의 7, 80%가 육박했다는 그러한 조사 결과도 있고 한데 어느 분야에서는 굉장히 발전된 속도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아직 우리 인간이 희망 회로를 돌렸을 때 아직은 예술, 문학 이런 부분에서는 AI가 많이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쓴 글 중에 되게 놀라웠다 이런 평가들이 곳곳에서 눈에 띄더라고요. 아직은 그런 예술이나 문학의 해석에 있어서 기계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생각할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는데 내 기대치를 뛰어넘어 있는 것을 보고 놀랐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우리가 그 변화의 도상에 있는 것만은 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외면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과정에서 증거자가 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이 중에서도 그 변화를 이끄는 리더들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런 관점에서 항상 열린 눈과 열린 귀와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여러분의 글을 읽으면서 좀 들었습니다. 자, 그럼 마음의 준비를 했으리라고 믿고 제가 무선 마이크를 하나 가져왔거든요. 이제 여러분이 창작자로서 혹은 이게 창작자라고 해야 될지 생성자라고 해야 될지 지시자라고 해야 될지 아직 우리가 규정이 되진 않았지만 그 사람의 변을 우리가 들어봐야 될 테니까 자 그림을 같이 보는 동안에 하고 싶은 얘기나 질문이 있으면 제가 여기 지금 오픈 채팅방을 옆에 하나 열어놨잖아요. 여기에 계속 올려도 되고요. 이따가 그 창작자 내지 이 생성자에게 마이크를 주기 위해서 제가 이따가 마이크 밑에 하나 내려놓을 건데 그 마이크에 가까이 있는 사람은 마이크 전달받아서 직접
질문이나 의견을 얘기해도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순서대로 첫 번째. 아이고, 네. 이런 문제가 있네요. 자, 제목이 안 보이네요. 이렇게 키우니까. 지식인의 원죄라는 제목을 단 작품이고요. 이 작품은 이제 정보를 보면 오장환의 라스트 트레인을 시화로 표현한 거고 챗GPT 4.0을 이용했다고 써 있네요. 이 작품을 요청한 사람, 생성자든 요청자든 김하은입니다. 자, 이 그림이 사실 좀 제일 최근에 올라왔죠. 그래서 이 오장환의 시 작품을 여러 사람들이 표현을 해냈는데 각각 똑같은 챗GPT 버전을 이용했다 하더라도 다른 양상으로 표현을 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자, 이 작품에 대해서 여러분이 의견을 올려줘야 이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질문이어도 좋고 감상평이어도 좋고요. 그리고 여기 들어가 보면 자기가 올려놓고 아직 안 본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자기 작품에 대해서 밑에 의견들이 달려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걸 보면서 답변도 하고 의견도 나누고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런 취지에서 패들릿을 이용하는 거니까요. 자, 이 작품의 경우에 일단 제가 이야기를 시작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참여해 주세요. 이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자, 저는 약간, 그러니까 우리가 AI가 시를 제대로 해석하느냐, 제대로라는 표현을 쓰곤 해요. 제대로라는 표현을. 제가 몇 달 전에 어떤 학회에서 그 AI 시화에 관련된 소논문 발표하는 것에 토론자를 맡았었거든요. 그 논문의 주제가 이제 이 교육을 위한 AI 시화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인가, 또 그 활용에 대한 의의가 뭔가 이런 주제였었는데 거기서도 그런 표현을 썼어요. AI가 제대로 그림을 잘 그려내지 못한다 라는 표현을 쓰는 것을 보고 제가 들었던 의문이 있어요. 제대로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분이 말하는 제대로라는 의미는 자기가 가진 그 시에 대한 해석이 있는 거고 그 해석에 대한 심상이 자기 머릿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대로 표현을 했을 때 그 사람이 말하는 제대로에 맞게 나왔다 라는 평가를 내릴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 점을 이야기한 기억이 납니다. 이 제대로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내 생각이다. AI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이미 답정너잖아요. 정해진 해석과 또 그림, 심상이 있는데 그것대로 AI에게 표현을 해달라고 이 사람은 좀 더 젊어. 이 사람의 머리카락은 검정색으로 해줘. 지금 이 사람을 둘러싼 그 물은 좀 더 무릎 높이여야 되는데 너무 얕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그림을 만들어 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했을 때 해석의 여지를 오히려 차단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제 말이 맞다는 건 아닌데 그런 궁금증이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AI를 여전히 어떤 도구로 생각하잖아요. 특히 그림 같은 경우에도 내 머릿속에 있는 심상을 얘가 표현하지 못했을 때 아까 제가 여러분이 말귀를 못 알아듣더라고요. 이렇게 평가한 것도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것 같아요. 제대로 표현하느냐 하는 점이거든요. 근데 이 제대로라고 하는 게 저는 굉장히 머릿속에 박혀 있어요. 제대로. 누구의 기준에 따라 제대로인가? 특히 시에 있어서는 이 제대로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인간 개개인, 인간이라고 하는 집합적인 주체들 말고 이 그림을 각각 생성하게 하는 개개인 인간의 어떤 기준에 너무 확고하고 완고하게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 그림을 봤을 때 여러분도 비슷하게 느껴지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한 번도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기차역이 사람보다 더 크게 있고 기차역이라는 공간 속에 그 안에 혹은 그 앞에 있던 그 안에 있던 그 공간 내부에 있는 인간에 대해서만 항상 머릿속에 생각을 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 그림을 봤을 때 제가 충격적인 건 그냥 일단 시각적으로 피 때문에 직관적으로 충격이 있기도 했지만
그러니까 우리의 사고를 확장시켜주는 것이 되게 의외성에 있잖아요, 가끔은. 내가 생각하지 못한 의외성을 이 그림이 주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기차도 작고, 물론 큰 기차도 저 뒤에 배경으로 있지만, 여기에 있는 거는 내가 직접 이 선로를 그리고 있다. 이 철로를 그리고 있다는 점이잖아요. 결국 내 마음속에 가는 기차의 모습, 이런 것들, 어디로 가도 슬픔으로 당도할 수밖에 없는 이 기차, 철로가 결국은 다른 곳이 아니라 내 내부에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이 그림을 보면서 결국은 이 그림 자체가 시를 정확하게 제대로 해석을 했느냐 아니냐를 넘어서 나의 시를 생각하는 마음과 이 시를 해석하는 지평을 확장시켜준 그런 그림이었다는 점에서 좀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했는지 되게 궁금한데 아무도 지금 안 올려주고 있어서 지금 한 그림에 너무 오랜 시간을 쓸 수는 없으니까 혹시 김하은 왔나요? 네, 그러면 제가 마이크를 넘길 테니까 이 그림에 대한 설명도 좋고요. 자기가 이 그림을 생성하면서 느꼈던 바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이야기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말할 사람이 있으면 마이크 서로 넘겨주면 되겠습니다. 지금 하나 올라왔는데 화자가 지식인이기 때문에 병든 역사에 죄책감을 느낀다는 것이 설득력 있게 다가왔다. 피 묻은 손에 그 피 묻은 손으로 선로를 그리는 모습이 되게 인상적이었다. 이런 내용이 올라왔습니다. 우리 뭐라고 부를까요? 생성자라고 부를까요? 뭐라고 부를까요? 창조자라고 부를까요? 창조자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선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 올바른 해석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보았는데요. 저는 처음에 인식을 제시를 하고 이에 대해서 그림을 그려보려고 했을 때 나왔던 그림이 제가 고고생 청구했는데 청구를 하지 못해서 거북이 모양의 기차가 달려가는 그림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인식을 선택했던 이유 중 하나가 표면적 의미랑 실질적 의미가 좀 많이 다르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인식을 해석할 때는 이게 무슨 뜻이 무슨 의미지 했었는데 그 오정환의 세계를 알게 되고 그 시대 구조를 알게 되고 이게 이런 의미에서 썼겠구나를 추론할 수 있어서 거의 최대한 심화에 담아보려고 했는데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게 정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건 약간 제 해석이 많이 가운데 AI 그림이긴 하고요. 적어놓기는 했는데 우선은 저는 그 타인을 만나는 뭔가 우리라는 부분에서 지식인의 기회를 느끼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역사가 이렇게 병들어 갔는데 병든 역사가 이렇게 있는데 난 아무것도 막지 못했고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는 무력함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우리 그 시에서는 기차를 보내고 있어요. 기회를 담아서. 근데 기차가 오고 가려면 철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기차가 와서 가려면 그 길에 철로가 있어야 되고 그럼 그 비행기 실행 기차가 왔다는 것은 결국 그 선로를 만든 사람에게 책임이 있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지식인으로서 이 선로를 만드는 것을 막지 못했다. 그러니까 선로를 만들게 되었다면 죄책감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손에다가 이제 피를 묻히게 했고 선로를 그리는 것 같이 표현을 했습니다. 아, 네. 그 손에 피를 묻혀줘라고 하는 거는 AI에게 나중에 지시를 한 건가요? AI에게 지시를 했고요. 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이렇게 크게 나온 거, 사람이 이렇게 크게 나왔잖아요. 네. 구속하는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청했던 거는 좀 부끄럽긴 하지만 그림에다가 이제 선호를 그리는데 점점 그 사실주의처럼 바뀌는 그런 부분을 예상을 했는데요. 그 AI가 생성해준 그림은 그거보다는 조금 이제 아예 사람 등장이 크게 나오고 그 때문에 구체감이 크게 나오는 쪽으로 표현된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네, 좋습니다. 질문이 있네요. 기차 옆에 있는 종이 뭉치는 뭘 의미하는 건지 질문 들어왔네요. 네. 제가 종이뭉치 그려도 건 아니고, 제가 처음 요청했던 거는 시대 배경 1938년에 신분을 그려도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대 배경을 최대한 표현하고 싶어서 배경은 1938년 한국 대한민국이야 라고 제기를 했는데 처음에는 거기에 대해서 1938년의 신문 같은 걸 좀 제기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추가적인 명령을 도입하면서 약간 전체적 신화의 그림 이미지나 분위기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종이가 약간 구겨지고 흐려지고 그런 모습이 많이 보여가지고 아마 저 종이는 제가 진실을 정확히 하진 않았지만 아마 1938년에 실명 같은 게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네. 사람마다 다르게 해석할 수 있겠지만 AI에게 물어보진 않았죠. 저 종이 뭉치가 뭘 의미? 네. 좋습니다. 네. 많은 영감을 좀 주는 것 같아요. 일단 크기, 기차의 크기 같은 거. 네. 우리 창조자에게 박수 한번 보내줄게요. 네. 자, 그 다음 작품을 같이 볼게요. 이 작품은 누구죠? 잠깐만요. 절망 속에서 살 수 있는 희망이라는 제목을 달고 있고요. 나는 하나의 손바닥 위, 하나의 손바닥 위에라는 하명수 시인의 시입니다. 장문 왔나요? 장문 안 왔어요? 네, 우리 창조자가 안 왔네요. 자, 이 작품을 홀로 버려두고 자, 그냥 요 간단하게만 그냥 언급하고 넘어갈게요. 이, 어떻게 생성했는지를 다 읽어보지 제가 못했는데 굉장히 직관적이고 직물적인 표현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피 묻은 손바닥 위에 천사도 굉장히 일반적인 모양의 천사이고 이래서 설명을 써놓긴 했는데 하나 독특한 점은 물 위에 이렇게 떠 있는 손바닥, 물 위에서 나온 것 같은 손바닥 모양인데 어떻게 해석을 했는지 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그림이 나오게 되는지 궁금한데 우리 창조자께서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 그림은 궁금한 점이나 의견이 있으면 패들렛에 밑에 달아서 나중에 이 내부에서 좀 이야기가 오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이 가장 많이 사용한 작품이 이 김기림의 금붕어인데요. 이 시를 김현지 왔어요? 네네, 마이크 넘겨주시고 이 그림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목이 이상의 프레임이라고 써 있네요. 자, 창조자의 변을 한번 들어볼까요? 네.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처음에는 이제 AI를 처음 생각하긴 하더라도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좀 생각을 못한 시화를 그냥 시의 내용을 충분하게 구현을 하자고 생각을 처음 시작했는데 AI가 두 번째로 들어온 그림에서 제가 이제 금붕어가 상상하는 모습을 표현하려고 했더니 그 상상의 모습을 그림 같은 걸로 표현을 했어요. 제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인데 금붕어 앞에 그림이 놓여있고 그 금붕어가 원래 이제 바다를 누리면서 배웠다라고 했었거든요. 금붕어 앞에 있는 그림으로부터 바다를 배웠다라는 식으로 표현하면 재밌는 생각이 있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림을 보다 보니까 어항도 이제 네모나게 생겼고 길도 네모나게 사람들도 네모나게 됐는데 그런 걸 보면서 금붕어가 상상하는 바다라는 것은 어쩌면 본인이 경험하는 세계도 있고 그러니까 네모난 어항 속에서 한 세계를 가지고 상상하는 거기 때문에 바다도 결국은 네모나게 상상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네모난 틀을 가지는 그게 재밌고 이상의 틀을 그리는 것 같고요. 마지막에 바다도 이제 창 밖에 있는 바다도 역시 똑같이 본인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느낌으로 네모나게 상상으로 네네. 이것도 역시나 상당히 신선한 포인트가 좀 있다는 생각이 전 들었어요. 우리가 보통 이 그림, 그리고 시에서 말할 때 어항 속의 금붕어, 그리고 바다를 그리워하는 금붕어는 되게 일반적인 이미지잖아요. 우리가 쉽게 비유하는, 어떻게 보면 지금 기준으로는 죽은 비유에 가깝다고 할 수 있겠지만, 이 금붕어가 바라보는 바다라는 실체는 실제라고 우리가 막연히 생각하기 쉽잖아요. 당연하게. 그런데 이 그림에서 보면 사실 그 실제를 이 금붕어가 닿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실제가 정말 실제인지조차도 이 금붕어는 모른다. 어떻게 보면 또 다른 그림 속에 있는 것을 이 금붕어는 실제라고 받아들이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새로운 해석의 가능성을 또 이 그림이
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점에 있어서 굉장히 저는 좀 신선함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있는지 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제목도 굉장히 좀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이상의 프레임이라고 하는 게. 자, 의견이, 네, 굉장히 좋았다는 의견이 올라왔습니다. 맨 왼쪽의 금붕어, 이게 그림 속에 있는 금붕어 얘기하는 거죠. 그림 속에 있는 금붕어가 틀에 갇힌 금붕어다. 바라던 모습일 텐데, 근데 그 금붕어 역시 또 다른 틀 속에 있는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바다에 만족하지 못한 채 또 다른 바다를 떠올린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주는 시화였다는 평가가 올라왔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창조자가 이제 답변이랄까요? 이런 얘기하고 넘어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게 의도를 한 건지 이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또 창조자는 받아들이는지 언급을 좀 해줄 수 있을까요? 일단 그림의 시청 같은 경우에는 맨 처음에 어학에서 이제 그림을 바라보고 싶었는데 일부러 했는데 그림에서 진짜 바다, 산을 바라보고 한 거는 또 제가 지정한 부분은 아니었어요. 지정한 부분은 아니었는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시선 이동이 되어지면서 좀 더 소리가 있는 그림이 나오게 된 것 같아서 잘 부분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 사이에 또 의견이 있는 게 창조자님 생각에는 이 금붕어가 진짜 바다를 본다면 자신의 상상과 현실의 괴리를 어떻게 받아들이겠느냐라는 금붕어 입장에서의 생각을 물어보는 질문이 올라왔는데요. 대답이 가능할까요? 어, 저는 이 그림을 신청하는 사실 근본과 어랑을 빠져나오지 않는 이상 진짜 바다를 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해석하는 건 이제 어항에 나오는 순간 본인이 갖고 있던 그런 틀을 깨고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진짜 바다를 보는 순간 상상이 깨지고 이제 현실이 바다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네. 근데 여러분도 알고 있겠지만 이 금붕어는 어항 밖을 나오지 못할 거잖아요. 그러면 어쩌면 정말 영원히 그 실제와는 만날 수 없겠죠. 그게 실제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도 이 금붕어는 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이 금붕어의 비극이 거기서부터 나오지 않나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됐습니다. 우리 창조자에게 박수 보내주세요. 자, 그 다음 작품, 우리 늘 고생해주고 있는 황채원 마이크 저 뒤로 좀 보내주세요. 자, 이야기를 준비하는 동안에 저는 뭐라고 할까요? 여러 작품들을 보면서 심미적으로나 또 가장 신선도나 이런 걸 볼 때 단 하나의 작품을 베스트 원으로 꼽아야 된다면 제 원픽은 사실 이거였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 신선함과 충격을 각각의 그림들이 다 주기는 했는데 이 그림의 경우에 저도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느낌을 주더라고요. 이게 느낌상. 그래서 제 해석을 곁들이기보다 우리 황치원 창조자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 일단 제가 이 시에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한 포인트 두 가지가 있어서 그거를 작품의 방향을 꼭 지켜야겠다고 생각하고 AI와 대화를 했는데 그중에 첫 번째가 이제 이 시를 딱 봤을 때 이걸 단 하나의 이미지로만 나타내야 한다면 저는 그게 금붕어가 지금 처해 있는 현실, 갇혀 있는 어학 속 이야기보다는 그리고 있는 이상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사실 시를 AI한테 읽어줬을 때 AI는 어항에 갇혀있는 금붕어를 좀 초점으로 맞춰서 그려줬거든요. 근데 저는 그것보다는 금붕어가 생각하는 바다, 이상향? 이 좀 더 초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서 일단 1차 수정을 그때 요청을 했고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중요하게 생각했던 포인트는 그렇게 준비를 하니까 AI가 저한테 다음으로 보여준 얘기가 되게 꿈속의 놀이동산 같은 엄청 아름다운 바다 속에서 금붕어가 자유롭게 헤엄치고 있는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이 시의 강도가 극대화되는 지점은 금붕어가 그리던 이상향인 바다가
막 마냥 정말 아름답고 좋은 곳이라는 걸 금붕어가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사실 할기가 흐르고 상어가 있다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춥고 무섭고 뭐 그렇게 마냥 아름답기만 한 공간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알아도 가고 싶은 고향이라는 점이 저는 이금소나의 정서를 극대화시켜준 지점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바람은 이제 아름답기만 해서는 안 된다. 좀 바꿔서 해가고 그걸 spek시한테 두 번째 요청을 했더니 이런 그림을 이제 저에게 그려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목 관련해서 질문이 하나 걸렸었는데 시를 읽고는 이 제목을 생각해보지 못했어요. 오히려 크리티치가 그려진 그림을 보고 이게 뒤에 막 횡초가 있고 배경이 바다처럼 표현되거든요. 그래서 바다에 있는 거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상단에 보면은 유리 그 경계면이 보여요. 그래서 그냥 어항 속에 있는 물고기의 흔적이 보이지만 그 안에 있는 물고기는 이런 바다를 꿈꾸고 있다. 뭐 이런 느낌을 봤을 때 그리고 물고기의 약간 멍하니 맹세하는 듯한 표현을 봤을 때 물고기가 꿈을 막 죽이면서 하는 삶이 완전 자신의 죽음과도 닮아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목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아, 네네. 네, 너무, 이게 그러니까 한 두 번 정도의 수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나온 그림이 이건가요? 한 수정을 어느 정도나 했는지 궁금한데요. 수정 두 번이죠. 아, 네. 어, 그, 여기 의견도 있잖아요. 굉장한 충격을 받았다는 댓글이 달렸거든요. 패들렛에 보면. 이 충격은 가로로 그어진 선, 이게 이제 수평선이 아닐까, 수면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유리로 된 덮개라는 걸 알고 굉장한 충격을 받았다는 댓글이 여기 달렸습니다. 자, 익사라는 제목도 우리에게 그 AI가 단순히 우리의 심상을 그대로 기계처럼 표현해주는 수준을 넘어서 문학을 해석하고 향유함에 있어서 얼마나 큰 영감을 줄 수 있는가라는 가능성을 좀 이 그림이 보여주지 않았나 싶어요. 이 사실 소설이나 이런 서사 장르와는 다르게 시 장르는 정서적인 측면을 굉장히 순간적으로 폐부를 마치 찌르는 듯한 충격을 가져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 금붕어의 내적인 어떤 감정이나 정서를 되게 잘 보여준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이 보통 우리가 그림을 어항 속에 있는 금붕어를 그려달라라고 요청을 하거나 우리 머릿속에도 어항 속의 금붕어라는 단어를 보고 떠오르는 심상은 많은 그림들이 표현하는 것처럼 이 동그란 어항이잖아요. 동그란 어항 위에 이렇게 꼬불꼬불하고 물이 한 70%쯤 차 있고 그 안에 반 정도 크기로 되어 있는 금붕어. 아주 전형적인 모습을 떠올리게 마련인데 이 그림은 그러한 편견을 깨고 해석의 가능성을 좀 넓혀준다는 점에서 굉장히 신선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인상 깊었다는 얘기들이 좀 올라오고 있죠. 자, 아까 이거 얘기를 했었나요? 시를 읽고 익사의 이미지를 떠올린 후에 AI에게 이미지 생성을 지시했는지에 대한 답변 아까 살짝 했던 것 같은데 맞나요? 아, 네네. 사실 해석을 되게 좋게 많이 해주는데 제가 의도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요. 정말 잘 그렸다. 그러니까요. AI가 되게 잘했네요. 정말. 자, AI가 잘했다고 이렇게 겸손하게 얘기했지만 이게 우연일 수도 있겠죠. 이게 많은 명령들을 받다 보면 그 중에서 어떤 것을 AI가 꺼내놓을지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겠지만 AI를 활용함에 있어서 인간에게 요구되는 가장 큰 능력은 프롬프트 능력이라고 요새 많이 하잖아요. 내가 어떠한 지시를 AI와 잘 대화하면서 AI를 길들인다는 표현은 좀 너무 인간 중심적이긴 한데 잘 이해시켜서 결과물을 낼 수 있느냐. 그래서 프롬프트 전문가들이 따로 직업으로 요새 각광을 받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 프롬프트를 잘 활용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 제출한 걸 봐도
앞으로 이 사람은 AI 시대에 AI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받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우연의 일치일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협업 도구로서 AI를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이 사람이 체험한 것인가 이건 개개인에 있어서 좀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패들렛에도 좋은 의견이 있기 때문에 보면서 여러분이 여기에 의견을 달아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자, 정승민 왔어요. 네, 마이크 좀 전달해 주시고요. 역시나 금붕어인데요. 같은 시를 어떻게 다르게 표현했고 그 해석의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점을 또 영감을 얻을 수 있는지 그런 점에 중점을 두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은 일단 그 빨간색과 이 거친 파도가 좀 인상적으로 보이는 것 같은데 창조자의 얘기 한번 들어볼게요. 저는 우선 금붕어하고 바다와의 관계를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하면서 이 그림을 만들고 과제를 했습니다. 우선 이 시 해석들 다른 거를 참고해 봤을 때는 보통 바다라는 꿈을 가지고 있고 그런 꿈들이 있지만 현실에 안주하는 삶 이런 거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고 라는 자료를 봤었는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했었습니다. 사실 금붕어는 바다에 가면 죽습니다. 민물고기라서 이게 죽게 될 텐데 그렇다고 이 금붕어가 바다를 바라는 모습을 보고 멍청한 금붕어 이렇게 보기보다는 어떤 꿈을 갖고 그 꿈을 순수하게 막 쫓는 마음 그 마음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그림을 만들어 가게 되었습니다. 네네. 순수성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었나요? 네. 그래요? 여기 이제 창살 한 부분이 없어졌는데 의도한 부분이냐? 여기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저 지금 알았습니다. 네, AI가 제대로 그림을 그리지 못한 거 아닌가. 근데 사실은 AI의 의도가 무엇이었냐 보다는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느끼게 되느냐, 어떤 영감을 얻는가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창살이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지금 왜 질문을 했는지 저는 좀 알 것 같아요. 마치 이게 경계를 뚫는 것 같잖아요. 이 바다 현실과 이 실내라는 그 어항은 아니지만 금붕어가 처해 있는 실내와 바다가 지금 침범하고 있는 그러한 효과가 여기서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영감이 있지 않았나 질문자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금붕어 얘기는 많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것들을 통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고요. 아까 박수를 못 줬는데 황채원과 정승민에게 같이 박수 보내주세요. 자, 다음 또 금붕어입니다. 이번에는 정예영 왔어요. 네, 저 뒤로 마이크 넘겨주시고 환상에 쌓인 향수라는 제목을 담고 있는 시입니다. 그림입니다. 자, 이것도 창조자의 얘기를 들어볼게요. 저의 경우는 AI가 창의적으로 아이디어를 제공하기보다는 문화의 시 텍스트 그대로를 보여준 다음에 제가 디테일을 좀 추가한 케이스인데요. 먼저 교수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시는 정체성 혼란을 겪는 경제자를 약간 표현하고 싶어서 정체성을 보통 주로 나타내는 게 다들 사람들이 색깔을 많이 쓰곤 하잖아요. 약간 성소수자라든지 어떤 집단들도 막 색깔을 통해서 자신을 표현하곤 하는데 그런 색깔을 없앤 흑백 그림은 약간 그런 의도를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처음에 흑백 그림으로 요청했고요. 근데 그와 대비되게 바깥이 바다를 좀 더 환상적으로 컬러로 표현했으면 좋겠고 요청을 했는데 약간 독단적으로 금붕어까지 같이 컬러를 해버리더라고요. 약간 의도와는 조금 달라진 감이 있는데 또 전체적인 미적인 균형을 생각해서 AI가 금붕어까지 같이 강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시가 바다와 나비와 관련이 깊다고 생각을 해서 같은 세상 안에 존재하는 것처럼 표현하면 재미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유로운 나비 한 마리를 넣어주고 금붕어가 약간 바다를 의지함과 동시에 자유로워 보이는 대비되는 나비를 의미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했고요. 그 바다는 금붕어가 영원한 세계인 만큼 최대한 화려하고 환상적으로 그려달라고 요청을 했고 녹록지는 않은 세계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파도가 도치를 휘몰아치는 것으로 표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 몇몇 학우분들이 같은 도구를 사용했는데도 굉장히 다르게 다양하게 나와서 흥미롭게 봤고, 제가 AI를 두 가지 써봤는데 사람들이 좀 더 똑똑하다고 평가를 하는 AI만이 바다를 계속 무시하게 이렇게 그동안의 시선을 고정하더라고요. 근데 덜 똑똑하다고 평가하는 AI는 또 그동안 시선이 자꾸 방 안을 보고 있거나 엉뚱한 곳을 보고 있다가 보고 있는 걸 보고 AI 사이에도 편차가 되게 크구나 그런 걸 느꼈습니다. 아, 그 덜 똑똑한 AI가 뭔지 마이크 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사실 덜 똑똑해서 음. 그걸 안 사용한 건 아니고 그냥 제가 수정을 해서 또 시도를 해보려 했는데 그게 위튼이었는데 위튼이 제가 요청한 걸 앞에서부터 계속 누적해서 기억을 하는 게 아니라 어딘가 한 번에 다 요청을 담아내야만 그림을 그려줬더라고요. 그래서 불편해가지고 넘어오게 됐는데 위튼이 약간 시 디테일을 전혀 고려 안 하고 처음에 금붕어만 띡 그려주는 식으로 약간 단순한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나비는 원래 없었는데 나비를 추가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거죠. 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평가가 있는데 그 빛의 대비에 대해서 다들 인상적으로 본 것 같습니다. 이 빛의 사용을 통해서 어떤 정서가 확실히 상징적으로 전달되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해줬네요. 네, 시선에 관해서는 되게 인상 깊게 저도 본 것 같습니다. 바다를 바라보고 안 바라보고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요. 자, 좋은 작품 고맙습니다. 박수 보내주시고. 자, 그 다음, 괴라고 하는 강렬한 제목을 담고 있네요. 조영신 왔나요? 네, 그 뒤에 있네요. 그 뒤에. 자, 네. 아까 그 그림도 나비를 넣어서 의미를 부여한 것이 사실 시 작품 하나가 그 하나로 독자성을 가지기도 하지만 비슷한 다른 작품들, 같은 작가의 그런 작품들과 전체적인 관계 속에서도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의미를 둔 것 같습니다. 우리 조영신 창조자의 이야기 들어볼게요. 네, 저는 10월을 만들면서 처음에 가장 집중했던 건 시인 김기린이 왜이 시를 썼을까라는 생각에 집중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이 시가 저한테 줄 수 있는 의미, 그 지금의 우리한테 어떤 의미를 줄 수 있는지보다는 그냥 그때 당시에 시인 김기린이 어떤 감정을 느꼈고 그래서 왜 이 시를 창작했을까에 대해서만 집중을 했었는데 AI의 시 해석을 요청하고 시간이 생성할수록 AI는 시인 자체보다는 이 시가 현대인의 고독이나 현대인이 느끼는 관계, 그리고 현대인이 가로막는 제약들 이런 거에 더 집중해서 해석하고 있는 걸 보게 되었고 그래서 그거를 알고 난 다음부터는 이 시가 저한테 어떤 의미를 줄 수 있는가에 대해 생각을 해봤는데 시 속의 금붕어는 그래도 본인의 가로막는 어떤 어한 벽이라는 제약이 있는 걸 느끼고 그 밖에 이상형이 있다는 걸 알고 있는 반면에 제 자신은 뭔가 이런 것과는 별 관련이 없이 되게 어떤 제약이나 그런 게 없는 상태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나는 저 금붕어보다도 뭔가 이런 현실이 이제 안 되는 상황인 것 같다는 생각에 되게 충격을 많이 받았었어요. 그래서 좀 이 시화를 보는 사람들도 금붕어의 본인의 모습을 대입해서 나를 가로막는 단계가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성은 무엇인지 그런 거에 대해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다른 요소들은 많이 빼고 그냥 단조롭게 최대한 대비감만 느낄 수 있게 시화를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 네, 저는 그 그림보다 이 괴라고 하는 제목을 달고 이 창조자가 쓴 글이 되게 훨씬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AI가 내놓은 그림을 뛰어넘는 이 창조자의 그 사유의 틀과 깊이 이런 것이 더 의미가 깊었던 것 같습니다. 이 비슷한 얘기들이 올라오고 있고요. 질문이 있네요. 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일상 속에서 어떤 형태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일상 속의 괴란 어떤 것인가? 그리고
시에서 붉은 바다로 표현돼 있는데 푸른 바다로 어항 속 물색과 같게 표현한 건 의도한 거냐? 이렇게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카톡 보고 있죠? 네, 질문이 올라왔으니까 질문의 답변을 간략하게 하고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첫 번째 일상 속에서 대외 형태라고 하셨는데 사실 저희가 느끼는 그런 어떤 관계라는 게 뭐 의도적이고 그냥 잘 보이는 그런 것들도 있지만 또 의식하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하는 관계들도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모두 아마 느끼셨을 것 같은데 가장 저희가 최근에 일상 속에서 느낀 저희를 없는 것이 아마 금강보다는 그런 사소한 것들이지만 중간고사 때문에 저는 정말 알바도 뺐어야 했고 보고 싶었던 영화도 못 보러 갔고 그런 식으로 일상을 제약하는 어떤 것들 사실 되게 사소하고 당연하다고 느꼈지만 그런 게 관계로 다가오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푸른 바다로 표현한 게 의도했던 건지 여쭤보셨는데 사실 저는 이상한 바다를 조금 더 붉게 타오르는 느낌으로 표현을 하고 싶었는데 AI에서는 바다는 푸르게 그다음에 그 대신에 그 떠오르는 태양을 붉게 표현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의도한 건 아니었는데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활발한 토론이 여기 지금 못한 거는 온라인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창조자에게 박수 보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김규리 맞죠? 네, 김규리 앞쪽으로 마이크 주시고 이 한욱구의 전차 안에서라는 시이고요. 이 그림의 제목은 정 붙일 곳 하나 없는 삶에 나 혼자 남아라는 제목을 붙이고 있습니다. 창조자 얘기 들어볼게요. 어디서 많이 본 사람 같아요. 이런 아이돌인지 배우인지 이렇게 생긴 사람 있지 않나요? 별로 무서운 건 아닌데 그림이 생각이 되었을 때 굉장히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많이 보여줄 것 같은 게 나왔는데 그러니까 저는 시적 상황이 이제 홀스테이트 전차 시카고 비행가에서 일터로부터 돌아오는 노동자들과 함께 부탄을 타고 있는 시적 화자를 묘사하기 위해서 키보드 4가지, 젊은 유학생의 모습, 전차의 풍경, 시카고의 밤, 내면의 고독, 삶의 무게와 방황 등을 도출하기 위해서 챗GPT에게 시와 함께 자기 시적 상황들을 설명해 주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이를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것은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챗GPT가 느끼는 시적 분위기가 사람이 느끼는 것처럼 시적 상황이 쓸쓸하고 화자의 고독을 챗GPT가 잘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못했는데 제가 느꼈던 것처럼 챗GPT도 당시 시를 읽고 느낀 감정이 쓸쓸하고 고독하고 그리고 이것을 색깔로 표현을 한다면 청록색과 검은색, 어두운 계열 색깔이 잘 시를 나타낼 것이라고 얘기를 해서 놀랐고요. 그리고 저는 시의 전반부와 후반부, 이제 화자의 고뇌가 깊어지는 것을 묘사하기 위해서 그림을 두 가지로 전반부에는 이제 화자가 일터에서 돌아오는 노동자들에게 연대의식을 느끼는 그림을 하나 놓고 이제 후반부에는 그러한 연대의식을 느꼈지만 결국 마음 붙일 곳 하나 없는 돌아갈 곳 하나 없는 내가 가장 쓸쓸하다라는 것을 느끼는 그런 고뇌가 깊어지는 모습을 담은 그림을 넣어서 이렇게 전반부와 후반부 약간의 차이가 드러나는 두 개의 그림을 하나의 이미지에 넣고 싶어서 그러한 과정들을 유도해내려고 챗GPT에게 간접적으로 계속 의도를 했는데 간접적으로 의도하다 보니까 챗GPT가 제가 원하는 그러한 두 개의 그림을 하나로 만들 때까지는 도달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만들게 된 그림이 어두운 색감을 반영하고 화자가 연대의식을 느끼지만 그 내면의 고독을 최종적으로 느낀다라는 모습을 도출을 했고 제가 제목을 정 붙일 곳 하나 없는 삶에 나 혼자 남아라고 했었는데 사실 처음에는 정 붙일 곳 하나 없는 고세라고 제가 제목을 설정을 했었었는데 이제 그때 교수님께서 수업을 설명해 주셨을 때 이제 유학생 분들이 일단 긍정일 때는 해외에서 우리나라를 그리워하면서 정 붙일 곳 하나 없는 삶에 되게 슬픔을 느꼈는데 막상 돌아오고 나서도 일반된 우리나라에서 쓸쓸함을 느끼고 정 붙일 그런
어떤 변화된 삶으로 인해서 정부 칠 것 하나 없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제가 느끼기에는 정부 칠 것 하나 없는 그런 장소에 국한돼서 삶의 쓸쓸함을 느끼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삶에 대한 쓸쓸함을 작가가 느끼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서 제목을 희동적으로 정부 칠 것 하나 없는 삶이라고 설정하겠습니다. 네. 제가 느끼기에는 AI와 되게 이 해석에 관련돼서 많은 대화를 주고받은 것 같더라고요. 맞죠? 네. 그런 과정 속에서 자신의 해석이 영향을 받거나 그랬었나요, 혹시? 제가 생각했던 걸 AI가 조금 얕게 얘기를 해준 경우는 있어도 더 심화돼서 얘기를 해서 네네. 저는 이게 그 작품도 그렇지만 그 과정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계속해서 해석에 대한 대화를 주고받았던 과정에 되게 큰 의미가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창조자에게 박수를 보내주시고요. 자, 질문이 늦게 올라왔는데 잠든 상태로 묘사한 것이 의도한 거냐? 이런 질문이 있고요. 다 자고 있는데 화자만 눈 뜨고 있는 게 이렇게 화자의 어떤 고립된 상태를 나타낸 것 같다는 감상도 있었습니다. 질문이 올라왔으니까 간단하게 답변하고. 네. 모든 인물들을 다르게 생각합니다. 제가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 일단 시에 대한 해석을 GPT에게 먼저 요구를 했었기 때문에 일터에서 돌아오는 지친 노동자들이라는 그런 그런 글자 그대로의 해석을 GPT가 해서 다른 그 노동자들을 묘사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창조자 박수 받았나요? 네, 받았으면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또 금붕어죠. 이제 닿을 수 없는 꿈이라는 제목이고요. 박다현 왔어요? 네, 저쪽으로 마이크를 좀 주세요. 비슷한 바다 모습이 있고요. 굉장히 좀 유사한 이미지도 있는데 좀 어항 안에 이러한 뭐 문양이라고 할까요? 이게 좀 독특한 것 같습니다. 창조자 얘기 들어보죠. 우선 결과물에 대한 제 생각부터 말씀드리면 전체적인 시의 분위기를 챗GPT가 처음부터 잘 담아냈다고 생각합니다. 도달하고자 하는 꿈과 이상이 있음에도 현실의 한계에 부딪혀 꿈이 좌절되는 어두운 분위기가 잘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저는 일단 시를 읽을 때 최대한 머릿속에 이 시를 그림으로 표현했을 때 어떤 그림을 담고 있을지 떠올려가면서 읽어야 시의 내용을 이해할 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시를 읽곤 하는데 ChatGPT가 만들어낸 결과물 자체가 제가 시를 읽고 떠올렸던 시간을 비슷하게 반영한 그림이어서 AI가 완성도 있게 시화를 그려내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아쉬웠던 점이 있었는데 먼저 금붕어의 꿈인 바다는 시의 구절에 나와 있듯이 오를래야 오를 수 없는 하늘보다도 더 먼 곳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처음에 AI에게 바다를 그려내달라고 요청을 했을 때 금붕어가 있는 어항 안에다가 바다를 그려내어서 제가 의도한 바와 다른 그림이 제시되었기 때문에 다시 요청을 해서 바다와 금붕어가 떨어져 있을 수 있게끔 그림을 그려달라고 요청을 했는데요. 이렇게 시의 세세한 부분까지 파악을 해서 그림을 그리는 능력이 AI에게는 아직 조금은 부족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그리고 최근에 질문사항에 그 댓글에 남겨주신 것 중에 어항 속에 붉은 상호토 같은 것은 의도를 한 것인지 여쭤봐 주셨는데요. 일단은 저는 그 시의 구절에서 배설물의 신선처럼 어항 밑에는 금붕어의 열량만 쌓여간다 이것을 보고 어항 안에다가 금붕어의 배설물을 그려내어줄 수 있냐라고 요청을 했는데 저는 조금 지금 저기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너무 사실적이지 않으면서도 비유적으로 금붕어의 배설물을 그려내주길 원했는데 너무 현실성 있게 그려져서 그 그림을 결과물에서 배제를 했고요. 그래서 제 시도를 해서 나온 그림인데 일단 이 배설물은 사물을 표현하고자 했던 것이 맞고 그 이유는
금붕어는 바다를 열망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존재라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금붕어에서 나온 배설물조차도 붉은 바다를 표현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 바다를 떠올릴 수 있는 산호를 활용해서 금붕어의 배설물을 그려내려고 했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이 빨간 이 배설물을 표현한 건지 그것으로부터 어떠한 의미로 해석을 했기에 이러한 문양을 만들어낸 건지가 아마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시를 읽어내는 포인트가 아닐까 싶어요. 그런 점들을 여러분이 댓글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잘 의견을 잘 주고받는 것 같습니다. 보통 그냥 시가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챗GPT에게 프롬프트를 줄 때 이건 시다, 이 시를 표현해달라 이렇게 아마 얘기를 했을 텐데 그렇지 않고 금붕어가 어항 속에서 배설물이 쌓이는 모습을 표현해줘 라고 했으면 굉장히 사실적으로 표현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이 나름대로 뭔가 상징을 부여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렇기 때문에 실제에 가까운 배설물의 모습이 아니라 이런 붉은 파도, 그림처럼 표현된 파도로 이 어항 내부에 있는 것으로 한 것이 아닐까. 저도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양한 의견 교환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자, 박수 보내주시고요. 자, 아까 우리 한흑구 시인의 밤전차 안에서를 봤는데 이번에는 좀 다른 느낌이죠. 현다경 왔나요? 네, 네. 자, 들어볼게요. 의견. 저는 사실 AI를 활용해서 그림을 생성하는 걸 이번 과제를 통해서 처음 해봤습니다. 그래서 좀 마음속에 불신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AI가 정말 텍스트를 잘 읽어낸다는 것에 놀라웠습니다. 파란 여자라든지 애랑 색시 같은 옛말들을 저는 처음 시를 읽었을 때 이게 대체 무슨 말인가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굉장히 잘 이해를 하고 있었고 또 시에 묻어나는 피로감이라든지 어떤 목화가 같은 그런 질감이 없이도 한 번에 포착을 하는 것이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다만 아쉬웠던 부분은 이제 그림의 시점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저는 이 시를 다른 생맥을 화자가 관찰하는 부분과 자기의 사실을 인식하는 두 가지 부분으로 좀 나누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좀 후자의 중점을 두어서 이 그림을 화자의 눈으로 어떤 창밖을 바라보고 있다든지 평균 기차 안을 바라보고 있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좀 그려보고 싶었는데 인공지능은 화자를 그 카메라로 찍어내듯이 포착하고 있는 것이 좀 난감하기도 했고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차이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라는 물음에 답하는 게 이번 과제에서 가장 고민해볼 만한 지점이었던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그게 경험이 관련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시를 읽을 때 고등학교 때 좀 과거의 나와 지금의 나를 비교하면서 겪었던 혼란, 나다움을 잃었다라는 그런 감각을 토대로 시인이 겪었던 그런 고퀄리티의 셀프 현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해했기 때문에 이 시를 시인의 이야기이자 나의 이야기로 받아들였던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시와 역시도 시인의 시선으로 또 다시 말하면 나의 시선으로 바깥 세계를 내다보듯이 좀 그려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공지능은 좀 주어진 텍스트에 충실하게 해석을 해서 카메라처럼 이 그림을 그려냈던 것 같고 제 경우에는 개인적인 경험과 공감을 바탕으로 좀 해석을 했기 때문에 이걸 1인칭 시점으로 보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싶고 우리가 자신의 세계를 토대로 타인의 세계를 수용하고 있다라는 사실이 정말 크게 와닿았던 과제였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꿈보다 해몽이라고 이게 그림보다 그 그림에 대한 해석이 더 멋진 것 같습니다. 자, 아까 그 밤전차 안에서 그 아이돌 같은 그 인물이 딱 나와 있는 거랑 이건 얼굴이 거의 안 보이잖아요. 이 두 가지 놓고 이렇게 딱 봤을 때 같은 시를 어떠한 관점에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가의 차이만큼의 어떤 느낌 차이를 좀 준다는 생각이 저는 좀 개인적으로 들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해석을 너무 잘하는 창조자에게 박수를 보내주세요. 자, 다음 이렇게 하면 시간 안에 못 끝낼 것 같은데 자, 그 다음 리디아 왔나요? 리디아? 네, 리디아 저쪽 네, 네, 쪽에 논란이 됐던 작품입니다. 패들렛에서 많은 논란을 일으킨 작품이에요. 이건 마늘이냐 양파냐 이러면서 네, 제목은 이국의 밤 카페 프랑스에서입니다. 이거는 창조자의 말을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한국어는 책이 뒤통수입니다. 처음 시를 읽었을 때, 어떤 감정을 표현하고 싶은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처음, 한국 인간 시를 읽어서,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AI 상대도 물어보고, 챗GPT라는 소동을 보고,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아봤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림을 나왔어요. 이 그림은 카페 프랑스가 묘사하는 고통 그리고 이질감 그리고 내면의 허무함을 이미지화한 작품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도시의 살면서 느끼는 상실감과 자아의 부치 그리고 그 안에서 맞춤하는 공허한 자신과 주변의 인물들을 이국적인 분위기 속에서 남아내고 있습니다. 시의 강조적인 영혼의 비주얼로 구현된 작품이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 네네. 이거 여기 댓글 달린 거 봤나요? 패들렛에? 네. 지금 이 자리에서 몇 가지 댓글에 대한 답변이나 뭐 자기 생각 얘기할 수 있을까요? 사실 저도 그림 보고 또 이해할 수 없는 점도 많았어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네. 이게 바로 의외성이 주는 또 하나의 영감인 것 같아요. 여기 댓글에 보면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느낌이 나잖아요. 이상한 나라 같잖아요. 근데 이게 허무맹랑하거나 터무니없게만 느껴지는 것은 아닌 것이 그 화자, 정지용이든 아니든 이 화자의 입장에서 왜 카페 프랑스가 이상한 나라처럼 느껴지지 않았으리라고 우리가 단정할 수는 없잖아요. 많은 게 이상하잖아요. 졸고 있는 이렇게 양파처럼 마늘처럼 표현한 것도 아마 울금향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그러한 그 정서가 은유적으로 전해지는 효과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우스꽝스럽지만 여기 해석들 그리고 질문들 이런 것들을 보면 이 기괴함, 그 이상함, 어떤 이질적인 존재라는 그런 화자의 정서, 고립감 이런 것들이 이런 그림을 통해서 전해지는 것 같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러한 그림이 주는 의외성으로부터 우리가 좀 뭔가 생각의 어떤 영감 이런 걸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요. 이런 의견이 올라오잖아요. 머리가 움직일 수 없는 식물처럼 표현된 것이 슬픔과 무력감의 정서를 나타내기 때문이 아닌가. 그러니까 웃기다라고 볼 수 있지만 이 자체가 너무 슬픈 거잖아요. 나는 식물이냐 동물이냐 뭐냐 나의 존재성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박혀있는 식물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림보다 해석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 여기서도 또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시를 읽어내느라고 너무 고생한 우리 창조자 리디아에게 박수 보내주세요. 한국시 너무 어렵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그림은 우리 김윤서 네, 저쪽으로 마이크 전달해 주시고요. 이 그림은 전라도 가시네 이고 제목은 어쩌면 서로의 위로로는 완전히 해결되지 않는 이라는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사극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고 제 머릿속에 있었던 함경도 사내보다 왠지 훨씬 더 멋있게 나온 것 같아요. 저는 왠지 잘생긴 편하고 거리가 멀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자, 우리 창조자 얘기를 들어볼게요.
저는 처음에 유튜브 보고 가장 힘든 환경에 처해 있는 사회와 가정에서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면서 그거를 하나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하지만 실은 AI를 제시했을 때 AI는 두 사람 사이의 정서적 거리를 오히려 멀게 하고 그들의 외로움과 두려움만을 하나의 그림으로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여러 번 그런 정서적 거리를 일어나는 영향법을 넣었는데도 제가 원하는 그림을 그려주지 않는 것들을 와 저의 신뢰성이 다르다고 느꼈습니다. 어쩌면 그들의 현실이 너무 괴로워서 서로의 위로로만 의견하지 못한 만큼 그 사람들은 그들에게 비난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오늘은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자신을 그리고 쳐다보고 있겠지만 걱정을 했는데 그는 자신의 상처를 보지만 못했으나 자신의 현실을 너무 힘들게 다가갔다가 상처가 되면서 되어 연민의 모습으로만 바라보기는 네, 좋습니다. 이제 관련된 의견들도 댓글로도 달려 있고, 카톡에 질문도 올라오긴 했는데요. 그 AI 시화를 그림으로써 여러 가지 긍정적인 우리에게 영감도 주고, 신선하게 생각할 수 있는, 해석할 수 있는 여지도 주기도 하지만, 분명한 단점이 존재해요. 이 심상이라고 하는 게 100명이면 100명의 머릿속에 다 다르게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게 눈앞에 없고 머릿속에 있을 때 가지게 되는 아우라가 있죠. 그 자체의 아우라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그림으로 나오는 순간 그 아우라들이 해체되어 버리는 측면이 너무 강하잖아요. 예를 들면 아까 제 머릿속에 함경도 사내가 이렇게 안 잘생겼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고, 전라도 가시네 역시 제 머릿속에 있는 전라도 가시네의 이미지는 이렇게 고운 피부와 예쁜 화장을 한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옷도 이렇게 단정하게 입지 않았을 것 같았는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표현됨으로써 그러한 그 원래 심상에서 지켜지고 있었던 아우라와 신비가 와장창 깨지는 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좀 약간의 딜레마 같은 느낌이 들어요. 과연 심상을 진짜 물질로 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 과정의 의미가 있다. 그리고 이 작품 하나로 이 전라도 가시네라는 시작품을 다 설명하지 않잖아요. 아까 그 김기림의 금붕어도 하나의 작품을 놓고 이것이 바로 AI가 해석한 금붕어다라고 하지 않고 10사람, 15사람의 금붕어를 우리가 비교해서 보잖아요. 그런 아우라의 해체가 아닌 수많은 가능성의 확인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이 심상의 물질화를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 나름대로 계속 했어요. 이 아우라의 해체가 고통스럽기도 하거든요, 사실은. 왜 전라도 가시네가 이렇게 생겨야 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앞으로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시를 해석하고 향유하는 여러 가지 방법론에 대해서 마음을 열어야 된다는 생각도 듭니다. 제가 아까 토론했던 경험을 얘기했었는데, 거기서도 제가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이 아우라를 지켜야 하는데 그 아우라를 해체해버리는 그런 아쉬움이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발표자 선생님이 시가 왜 아우라와 신비가 있어야 되느냐. 이 현대사회에서는 시의 아우라를 해체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라는 굉장히 도전적인 대답을 하시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다양한 시각과 방법론을 가지고 우리가 문학을 볼 수 있는 시대가 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칼 찬 것이 의도냐, 무사 같은 것도 의도냐, 이런 질문이 있는데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해소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 못할 것 같네요. 다음 시간에도 이어서 좀 한 다음에 이론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하는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기말 과제를 미리 좀 얘기하려고 시간을 좀 남겨야 되거든요. 자, 김서윤까지만 할게요. 네, 마이크 넘겨주시고, 5장 안에 더 라스트 트레인을 했는데 제목은 너는 떠난다 라는 말랑말랑한 제목입니다. 자, 창조자의 변.
제가 표현한 그림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바로 거북이를 어떻게 표현했느냐인데요. 맨 처음에 시를 읽고 이 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 거북이여 느릿느릿 추억을 싣고 가거라 슬픔으로 통하는 모든 노선이 너희들에게는 지도처럼 펼쳐있다 라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맨 처음에는 사실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그 복잡한 노선을 표현하는 데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을 텐데 왜 시의 전반적인 부분과 전반적인 기조와 관련이 없는 거북이를 사용을 했을까 그런 의문이 들었는데 AI가 그려준 저 화면 속의 그림을 보고 약간 그 의문이 풀렸던 것 같습니다. AI는 제가 따로 프롬프트를 입력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거북이의 형상을 굉장히 따뜻하고 밝은 빛의 이미지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이 왜 그렇게 표현이 되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거북이가 가진 대표적인 속성 중에서 느릿함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약간 조금 의문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시에서는 모든 노선이 슬픔으로 통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착역이 다 슬픔이라는 뜻이겠죠. 그런데 기차를 타고 가면 그 슬픔으로 가는 시간이 굉장히 빨라질 것이고 그리고 그 슬픔으로 도달하는 그 과정이 굉장히 빠르게 느껴질 텐데 그것이 만약에 기차가 아니라 거북이를 통해서 갈 수 있다면 그 슬픔으로 가는 시간을 늘릴 수 있고 또 그 기간을 유예할 수 있다는 생각에 그것이 어떤 조금의 미약하게나마 희망으로 작용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에 근거하여서 거북이를 저렇게 굉장히 밝고 따스하게 표현한 것 같아서 AI의 그림을 통해서 제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흥미로웠던 것 같습니다. 새로운 해석이네요. 이 거북이처럼 느릿느릿 가야 종착역이라는 슬픔이라는 종착역에 그래도 늦게 도착할 거니까 새로운 해석을 오늘 접하게 됐습니다. 그 데이빗 커머배치인 줄 알았어요. 기럭지나 영국 기차역 같은 느낌이 들어가. 영국 안 가봤습니다. 근데 그럴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네, 새로운 해석을 제시해줘서 고맙고요. 지금 마음이 급해서 다 못하고 있는데 이 댓글에 있는 질문들은 오늘 이후로라도 제가 좀 기간을 길게 주려고 하니까 여기에서 서로 답변도 하고 추가 질문이나 의견 교환하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창조자에게 박수를 보내주세요. 자, 못다 본 그림은 다음 시간부터 조금씩 보고 우리가 정해진 진도도 나가야 되니까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기말 과제를 어디 갔나요? 지금쯤이면 아마 블랙보드에 오픈되어 있을 거예요. 제가 오픈을 해놓고 시간을 걸어놓고 왔는데요. 아이고 이게 보고 있나요? 기말 과제? 제가 띄울게요. 과제 그 게시판에 올라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나중에 파일로 올려놓도록 할게요. 자, 기말 과제의 주제는 챗 GPT와 문학하기입니다. 기말 과제의 종류는 제가 강의 계획서에도 미리 써놨었어요. 소설이나 시나리오나 서간문이나 영상 중에서 가상의 상황을 설정해서 창작 작품을 쓰는 것이다 라는 건 여러분이 알고 있을 텐데 그 조건이 챗 GPT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있는 거기 때문에 1, 2, 3 중 소설, 단편 시나리오, 서간문, 그다음에 동영상 이 세 가지 중에 네 가지죠. 크게 보면 세 가지고 자세하게 보면 네 가지인데 이 네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내는 겁니다. 그런데 있는 사실을 그대로 쓰는 게 아니에요. 창작 작품이기 때문에 가상의 인물은 실제인데 그 인물을 가지고 가상의 상황을 만들어서 소설이든 시나리오든 서간문이든 이렇게 쓰는 겁니다. 영상의 경우에는 좀 다르지만요. 영상은 문인의 삶이나 좌담이나 논쟁이나 이런 걸 재현해도 좋고 문학작품을 토대로 콘텐츠를 만들어도 좋은데 영상으로 혹시 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 경우에 영상으로 단순한 사실만을 나열하는 지식 영상 같은 걸로 하면 좋은 점수를 받기 어려워요. 우리는 if라는 것을 가정하고 현재와 과거에 서로 대화, 소통 이런 것을 목적으로 하는 수업이고 과제이기 때문에 어떤
생각과 창의성이 발휘가 되어야 영상의 경우에도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챗GPT를 어떠한 방식으로 활용해서 문학 작품을 쓰라고 하는 거냐? 자, 작품의 얼개짝이나 구성에 도움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황을 설정해주고 챗GPT한테 나는 예를 들어 임화를 주인공으로 해서 1930년대 당시에 좌우 문단에 논쟁이 있는 상황을 작품으로 써보려고 한다. 여기 이 시나리오에 대충의 얼개를 짜줘. 이런 식으로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활용이 나. 두 번째는 작품을 다 쓰고 난 뒤에 AI에게 소설을 써봤는데 여기에서 고칠 점이나 감상이나 평가를 말해. 그 다음에 작품에 필요한 배경이나 관련 정보를 AI에게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시나리오를 쓰려고 한다. 그런데 이 배경에 대해 네가 소설에 넣을 수 있는 정보를 조사해줘 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특정한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이 AI가. 제가 실제로 다 해보고 여러분 임화가 1953년에 북한에서 미제 스파이라는 죄목으로 서로의 대화체를 이용해서 실감나게 묘사하는 장면을 소설로 써줘. 대화까지 해서 사람의 감정을 막 묘사해서 써요. 임화는 입니다.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디테일하고 문학적인 내용 발전을 위해서 구체적인 부분을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썼는데 이걸 문학적으로 되게 비유와 은유와 뭐 여러 가지 상징적인 표현을 동원해서 문학 작품처럼 고쳐줘.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프롬프트가 중요하다고 한 것처럼 어떻게 내 협력 도구로서 이 AI를 활용해서 문학 작품을 창조해내는가 이 과정에 의의가 있기 때문에 이 기타 등등 재량껏 활용을 하면 됩니다.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던 간에 제가 추천하는 거는 최근에 오픈된 챗GPT 4o with Canvas라는 거를 추천을 하고 싶어요. 근데 뭘 쓰든 여러분이 자유롭습니다. 자기가 쓰고 싶은 AI를 활용을 해서 쓰면 되는데요. 이게 지금 베타로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열려 있는데 언제 닫힐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너무 빠르게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얘기를 하니까 충분한 시간을 두고 과제를 하라라는 의미예요. 아까 저는 한 12월 10일 정도 마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충분하죠. 자, 제출할 그 과제물은 양식이 있어요. 지금 과제 창에 들어가 보면 우리 AI 시와 양식처럼 그런 양식이 있으니까 매우 유사한 양식이에요. 거기 제출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작품 파일을 올리면 됩니다. 블랙보드에. 이 두 가지 파일을 제출하고요. 그 다음에 블랙보드에 토론실이 있어요. 토론실이 있는데 제가 거기 안에다가 파일을 올릴 수 있게 메뉴를 만들어 놨거든요. 거기에 파일을 올리면 됩니다. 양식 말고 작품 파일만 올리면 됩니다. 그리고 이 문학 작품은 문인의 삶과 문학에 대한 이해도, 창의성, 개성, 충실도, 완성도 이런 걸 봅니다.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요. 그러니까 작품의 완성도를 보고요. 그 다음에 챗 GPT를 어떻게 활용했는가 여러분 양식을 써서 내잖아요. 그 양식을 평가 내용에 반영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만큼 챗 GPT를 활용했는가 정도는 반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많이 활용했느냐, 적게 활용했느냐, 어느 부분에 활용을 했느냐는 평가의 내용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활용을 해보는 경험만 그 양식에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챗 GPT를 이렇게 시험해봤는데 난 도저히 쓸만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그러면 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 양식은 그래도 제출해야 돼요. 내가 왜 어떤 이유로 챗 GPT를 이렇게 시험 삼아 써봤는데 활용을 할 가치가 없어서 안 쓰게 되었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까지 담으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미리 예고한 과제물이니까요. 여러분 미리 잘 생각하셔서 기간 내에 이 경험이 중요하다고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처럼 경험을 통해서 협업 도구를 이용해서 아마
처음으로 문학 작품을 써보는 사람들이 대다수일 거라서 이런 방법을 여러분에게 제안하는 거니까 이 경험에 의의를 두시기 바라고요. 궁금한 점이 있으면 뭐 오픈 채팅방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개별적으로 저에게 물어보셔도 됩니다.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못다 본 그림 일부 보고 이론 수업 이어서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